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장희연님 고민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에 살고 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요즘은 괜히 사람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서운한 감정이 자주 생겨요. 서로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만나서 힘이 되어줬어요. 대학교 때도 그냥 연락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약속 잡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 뭔가 환경이 변하면서 관계가 좀 소원해진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최근이 아니어도 예전에도. 네. 저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환경이 좀 많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가 좀 바빠진 거예요? 둘 다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둘 다 전공도 아예 달라지고 하니까. 그럼 그때는 서희님이 먼저 다가갈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좀 바쁘니까 여유 될 때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다 하고 있긴 한데 음. 그 첫 번째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연락을 근데 왜냐면 내가 일단 바쁘니까 여유가 음. 없으니까 연락하는 게 조금 이렇게 그거 될 때 있잖아요. 고민을 하게 네네네.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여유 있으면 맞아. 친구가 바빠도 시간 맞춰서 보면 되는 건데 그게 그쵸. 아니니까. 그럼 혜네님은 어때요? 저도 있죠.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중학교 때 만나던 이제 친했던 친구들을 지금까지 보는 친구가 2명이 있거든요. 근데 또 고등학교에 와서 친해졌던 친구들이랑은 그냥 시절 인연으로 남은 친구들이 있고 대학교 때도 생각해보면 되게 그때 다니면서 되게 가깝게 지내고 사회에 나와서 친해진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제 각자의 길로 걷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도 많고. 근데 서로 그런 뭔가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르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거를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에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또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음. 예전에는 친하고 뭐 같이 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같은 동네에 살고 이런 연결되는 고리가 많으니까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예를 들면 이게 뭐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맛있는 거 먹는데 그 맛의 취향도 맞으면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 변했을 때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우선이에요. 내 시간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쵸. 친구의 시간을 생각해 줄 수 있지만 또 내 시간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사연을 좀 더 들어볼게요. 요즘은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먼저 약속을 잡는 기분이 들어요. 언제 한번 봐라는 말도 늘 제가 먼저 꺼내게 되고요. 최근에 통화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라고 물었는데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는 다음 주에 볼래라고 했는데 그때 봐서 다시 연락 줄게 라는 말만 하고 또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것 좀 궁금해요. 다음에 연락 줄게.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약간은 회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바빠서 끝맺는 말 내가 바쁘니까 두 분은 어떤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 두 가지가 아니어도 다음에 연락 줄게라는 말의 의미. 저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이 사람과의 마지막 대면 만남이 어땠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인님 같은 경우는 내가 바쁠 때 친구가 연락 오면 어떻게 맺은 말을 해요? 내가 바빠서 못 볼 것 같을 때. 그러면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해요. 이 시기까지 좀 바쁘다. 뭐 방학 때 보자.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기억해 놨다가 제가 먼저 그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학기 중이면 방학 때 되면 여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보면 좋겠다라는 말로 해주면 그 친구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리고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 대화 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생략돼 있으니까. 그쵸. 지금 사연자님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조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우님은 혹시 내가 바쁠 때 어떻게 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시간을 저도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다음 주 언제 보자, 아니면 다음 달 언제 보자. 내가 다음 달 뭐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달에 꼭 내가 날짜를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날짜가 가능하다고 너한테 꼭 알릴게 라고 할 것 같고, 근데 이 사연에서 보면은 그때 봐서 다시 연락 줄게, 이거는 저는 회피에 더 가깝다고 보여요. 그 상황이 정말 자기가 바쁜 상황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다던가,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되잖아요. 아, 네가 진짜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바쁘구나. 아, 내가 너무 섣부르게 하지 않을게. 너가 좀 바쁜 게 끝나면 어련히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소중한 그런 관계라면. 근데 서운할 만한 것 같아요. 뭔가 그때 봐서 다시 연락 줄게는. 이게 결과론적인 건데 가정 중에 이렇게 생략되는 게 많으면 네. 어느 순간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맞아요. 나는 보려고 하는데 상대는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사연자님이 아마 이때부터 조금 더 마음의 골이 깊어지거나 친구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생각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 바쁜 것 같아서 이해해 주려다가 왠지 다시 연락 줄 때가 형식적인 말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부러 연락을 안 했는데 제 마음은 혹시 먼저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연락이 없어서 이제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건가 싶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요즘 바빠라고 물었어요. 답장이 와서 다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은 괜히 더 헛헛해졌어요. 연말에 한번 보긴 하는데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마음부터 들었어요. 정말 찐친이어서 거의 8년 넘게 모든 것들을 함께 했는데 내가 혼자서만 붙잡고 있었던 걸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네요. 사람들 약속 많은 시기여서 다른 지인들도 만나지만 친구에게 너무 기댄 걸까요? 친구 관계도 계속 애써야만 유지되는 거라면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좀 든 생각이 이 관계가 어느 순간 원래는 균형이 맞잖아요. 친구라는 건. 이런 생각도 안 들 만큼. 그쵸. 편하고 연락해도 못 봐도 맞아. 다음에 우리가 연락하면 돼. 이건데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과거의 무언가까지도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수면 위로.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진 게 아닐까. 근데 이분이 친구랑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애쓰는 관계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게 친구니까 이 정도는 원래 해야 되는 걸까요? 두 분이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타이밍이 지금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바쁘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안 좋거나 되게 뭐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26살이면 사실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고 사회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을 요구하는 어떤 무언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희님이 생각했을 때 나만 애쓰는 관계의 기준은 뭐예요? 일단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친구, 연인, 뭐 가족 다 티키타카가 잘 돼야 이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 보내주신 사연은 티키타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일방적으로 만날래? 언제 볼래?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그때 알려줄게, 그때 봐서 라고 하는 거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저는 조금 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 욕심이 아닌지를 잘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때 시간이 비니까 내가 널널하니까 너를 꼭 보고 싶어.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의 시간은 또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안 보고 뭐 다른 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뭔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조금 그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다. 내가 뭔가 너무 앞서서 지레짐작할 필요도 없고 뭔가 내가 너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나를 또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수록 우리가 자존감이란 게 있는데 조금씩 낮아질 때가 생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관계가 조금 틀어지거나 달라지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불안해지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추측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네.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럼 서희님 같은 경우에는 애쓰는 관계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나 혼자만 계속 눈치 보는 게 애쓰는 관계이지 않을까? 나는 이만큼 많이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맞아. 이만큼밖에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많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혼자 애쓰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계속 신경 쓰이고 뭔가 눈치 보이고 그러면 애쓰는 관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순간 애가 쓰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친구를 만날 때 원래는 감정을 100을 써야 되는데 한 번 보려고 감정을 120, 200 써버리면 내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나도 내가 더 뭔가 한 것 같고 그리고 친구한테 기대하게 되고 맞아. 그러면 이거는 애쓰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쵸. 네. 잘 보면 진짜 친한 친구는 뭐 한 달을 안 봐도 맞아요. 연락을 안 해도 맞아. 진짜. 안 그냥 불안하거든요. 이 친구가 잘 지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되는데 사연자님처럼 생각한 거는 분명히 이 사연에는 안 적어줘도 중간중간에 뭐 핀트가 안 맞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내 말에 저 친구가 단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 답이 너무 늦게 오거나 이런 상황적인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우리가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멀어져도 자꾸 옛날에 잘 지냈던 무언가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이 친구랑 나랑 진짜 맞아. 막 네. 친하게 지냈는데 여기서 말해주신 게 8년 동안 많은 것들을 공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까지는 못 털어버리거든요. 맞아. 요 잠깐의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내가 잘 지낸 친구를 그냥 밀어내버리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을 같이 했으니까. 네. 두 분은 혹시 이렇게 친구가 먼저 연락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예를 들면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잘 지내는 친구가 한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와,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서희님 같은 경우. 저는 제가 먼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럼 요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저는 6개월로 말했는데. 아, 연락 안 한 기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개월 정도 연락 안 오면 내가 먼저 연락할 것 같아요. 아, 저도 6개월? 6개월? 길면 1년?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가 있고 막 정신 없다 하면 1년. 1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유예 기간이 있는 거군요. 네네. 혜니님은 어때요? 저는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한 3달 정도 연락이 안 되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사이인데 뭔가 한 달이 지나도 한 달까지는 사실 바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2달이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더 상황을 넣을게요. 나랑 연락 안 하는데 SNS 사진에 계속 올라와. 아, 그거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소식을 모르는 상태일 때는 네.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기한이 좀 넓어져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나랑 연락을 안 하는데 뭐 해외를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는 사진들이 조금씩 올라온다면 이때는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서운하죠. 무조건이죠. 그러면 그때 먼저 연락해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얘가 연락 오겠지라는 이렇게 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건지. 저는 티는 내요. 너 여기 갔는데. 착해. 왜 말 안 해줘? 그렇게 이러고. 약간 그러니까 네. 직설적인 메시지보다는 돌려 말하지만 네.
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친구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러면 이제 안 하죠. 현우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0대 초반? 그때는 아직까지는 친구들이랑 너무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그게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되게 이제 먼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나오면은 저는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먼저.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말하자면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확실한 무언가가 보이면 네. 그냥 사람들은 넘었다. 스스로 이제 손절을 찾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아무 소식도 모른다면 그냥 기다려줄 수 있는데 네. 얘는 잘 지내고 있는데 나만 연락 안 하는 같은 이런 조금은 짜증나는 감정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손절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 사연자님이 지금 먼저 이 친구에게 서운함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바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에 연락 줄게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면. 저는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친구가 부담이 된다면 친구도 얘기를 할 거예요. 미안하다. 근데 이 기간은 내가 부담스러운데 그렇게까지는 양해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요 말을 함으로써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네네네. 기회가 있는 거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조금 그냥 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이 상황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라면 그 말은 진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카톡으로 틱 말하면 이제 멀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 내가 뭐 최근에 바빠서 카톡으로만 대답했는데 이제 조금 너랑 대화해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라면 이렇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통화하다 보면 만나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네. 그러니까 카톡과 통화의 간극이 되게 크다고 느끼거든요. 크죠. 네. 완전 크죠. 현희님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이 관계에 진심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은 먼저 연락을 해서 그 친구의 의중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오는 답변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은 정말 좀 그래도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실 정도로 되게 관계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좀 말을 하셔야 풀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답변이 그 친구에게 돌아오는지보다 그냥 일단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서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서운한데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또 되게 형식적인 답변이라든지 좀 성의 없고 뭔가 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사연자분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대답을 하면 진짜 아니다. 친구가 변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물어봤어요. 사연자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요즘 우리가 연락도 잘 안 되고 너가 많이 바빠 보여. 근데 너가 시간 언제 돼?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답변이 오면 그러니까 예예요. 확실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청취자분들에게 이 답은 절대적인 이 사람의 회피니까 피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왠지 말은 다들 또 잘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네. 잘 포장을 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서운하다 얘기했는데 그 내가 정말 소중하다면 내가 서운하지 않게 시간을 낸다거나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언제 보자라는 말을 넣어준다는 거죠. 네네네. 현우님은 어때요? 저는 만약에 전화를 했고 내 마음을 전했는데 딱 내가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뭔가 변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기의 지금 상황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려는 노력을 한다던가 조금 이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말이 좀 길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우님이 말한 게 가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론만 딱 말하고 나 이제까지 바빴어라는 말만 하면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너가 왜 바빴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뭐 이번 주에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 아파서 말을 못했지만 뭐 이런 게 들어간다면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을 들어도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우리가 뭐 친구라고 해서 매일 봤던 사이도 다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좀 덜 말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둘 사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3자인 우리가 봤을 때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두 분이 이제 이 사연자님한테 좀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따뜻한 말을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서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래요? 계속 이어질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계속 이제 이어지고 이 친구도 나를 정말 생각한다면 또 연락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주변에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26살이라는 나이는 그쵸. 또 그럴 시기니까. 네. 또 새로운 사람, 좋은 친구 나타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여기에 미련을 안 가지셔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혜니님 또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사연자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진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그 마음에 너무 공감하고 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연자님한테 이렇게 조금 대면해진 건지 그 이유가 혹시 궁금하시다면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봐서 그 이유가 사연자님이 납득이 된다 혹은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게 8년을 함께 한 친구다 보니까 쉽게 끊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기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8년 동안 친하게 모든 거를 같이 공유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면해진 이유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어쨌든 사연자님 감정과 사연자님의 그런 상황이 그 스스로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친구에게 이유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그게 납득이 된다면 조금 그래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희연님이 고민하시는 게 요 다음 상황이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겪을 때 충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진짜 아무 없이 사소한 이유로 이렇게 멀어진 거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쵸.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에 내가 뭔가 좀 놀라거나 감정이 틀린다면 저는 관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편한 사이는 어떤 말을 해도 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솔직한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말했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더 당황하면서 나는 너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르는 반응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랬었을 때 그걸 한번 겪어보셔야 또 지금 관계가 정리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사이는 어디까지였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셋이 같이 대화 나눴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희연님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